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 지방이식. 지방이식. 네. 사실 나는 사다를 계속 팟캐스트에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김 배우님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김 배우님 나오셔서 이미 이제 성형외과의 큰 주제인 뭐 쌍꺼풀, 코 수술부터 시작해서 한번 훑으셨기 때문에 좀 새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방이식. 네. 솔직히 JYP는 관심이 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너무 말라서 네. 볼품이 없는 네. 이렇게 여기 지방 약간 넣으면 좀 이렇게 예뻐질 수 있습니까? 지금 JYP가 얘기한 내용이 전부 지방이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열심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단 JYP 지방을 어디서 갖고 오지? 오. 왜냐하면 지방은 남의 지방을 넣을 수는 없어요. 내 지방을 넣어야 되는 예, 거군요. 내 지방을 넣어야 하는데 배에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네. 여자들은 얼굴이 말랐어도 이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하체 쪽으로는 지방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JYP 같은, 물론 JYP를 제가 벗겨보진 않았지만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조금 만져볼 수는 있는데 아니요, 별로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빼올 지방이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20대 후반인데 얼굴 살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분을, 근데 체격이 굉장히 좋아서 아, 이분은 그냥 지방을 좀 빼서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마취를 하고 보니까 다리가 말벅지예요. 근육이에요? 깨워서 들어봤더니 헬스 트레이너야. 지방이 없어. 체지방 7%. 그럼 못하잖아요. 못했죠. 지방이 없는데. 그분은 괜히 맞춤만 한번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필러로 우리가 시술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이따가 뭐 아마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러하고 지방의 차이가 과연 뭔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차이는 지방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예. 못한다. 써니가 이것도 아마 사신 방송 같은데 지방 이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무려 20개를 준비했습니다. 어휴. 우리 보통 네. 기껏해야 뭐 한 대여섯 개, 10개 준비하거든요. 근데 20개를 준비했는데 정말 웃긴 게 이 중에 하나 빼고 19개는 지방 이식으로 시작하네요. 질문이 전부. 1번 질문 간단합니다. 지방 이식은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전에도 팟캐스트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럼 수술과 시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 넣으면 시술이고 같아요. 째면은 수술 같고, 근데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잽니다. 아주 조금 지방을 빼기 위해서 아주 조금 째고 한 바늘을 빼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애매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건 시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minimally invasive procedur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해놓으면 더 어려워지는데 미세 침습 이 성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그렇죠. 바늘 넣어. 예. 그래서 이제 째긴 째는데 진짜 조금 짠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환자분이 느끼는 걸로 볼 때는 수술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다고 봐서 시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술과 시술의 중간 정도 네네. 된다고 중간 보면 정도 예, 예, 된다. 예. 일단 이제 요거 시술. 보는 이제 애청자분들 지방 이식에 대한 이제 벽이 조금 낮아졌고요. 네. 예. 아까 JYP가 나처럼 이렇게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이 네. 지방을 좀 넣으면 예뻐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인즉슨 지방 이식을 하면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다. 당연하죠. 거잖아요. 어떤 당연하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동안성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동안성형. 그럼 동안성형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베이비 페이스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얼굴은 절대 살이 없으면 베이비 페이스가 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화의 현상 중에 영어로 이것도 표현을 하자면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골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살이 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 살이 빠지니까 골격이 점점 보이게 되고 그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광대뼈 보이는 애기 봤어요? 턱뼈 툭 튀어나온 애기 봤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네요. 다 동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아기처럼 보이고 젊어 보이는 얼굴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었어도 얼굴 살이 별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 이식을 한다고 더 젊어질 이유는 없겠죠. 예, 지방 이식은 얼굴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 이식은 원하는데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손등에 지방 이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등에 살이 없는 것을 또 굉장히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닌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는 뭐 손등 같은 곳에 그리고 또 이건 뭐 흔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엉덩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엉덩이는 원래 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좀 통통하고 싶은 위치가 좀 다를 때. 예. 지방 재배치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그렇죠. 뭐 크게 따지면 지방 오, 재배치죠. 근데 지방 재배치하고 지방 이식은 좀 다른 게 이식은 있던 자리에서 딴 데로 가는 거고요. 재배치는 그 위치에서 그 지방을 옮겨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좀 다르네요. 바로 옆으로 약간 미는 게 그렇죠. 지방 재배치고 재배치고. 예, 예.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하는 건 이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 재배치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눈 밑 그쵸. 지방 네, 재배치라는 네, 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눈 밑에서도 지방 이식을 따로 할 수 있지만 있는 지방을 이제 옮겨서 가는 걸 재배치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제일 흔한 거는 얼굴에 얼굴.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JYP의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 라인이 만들어지는 건 젊어지는 방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광대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에 지방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대가 더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채워지면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젊어지는 방향으로 가고요. 반면에 옆선에서의 방향은 조금 달라요. JYP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옆선에서 이마를 보면 눈썹 위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마가 약간 뒤로 누워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모습을 좀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기가 턱이 좀 밀려있어 턱을 좀 앞으로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마가 매끈하다고 해서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목적 자체가 나는 좀 동안이고 젊어 보이는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옆쪽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 앞쪽 면이 만들어지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성형수술은 자기만족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이 원한다면 이게 정말 아주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마 네.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게 이마, 여자분들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앞광대라고 불러요. 보통 요 앞광대 살이 있어야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앞광대를 만들면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환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을 넣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요? 과유불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거든요.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많이 넣었을 때 필러처럼 녹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다시 빼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방 흡입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배잖아요. 배. 네. 얘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그 우리가 먹는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은 껍데기와 지방과 우리가 소위 살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층이 딱 져 있죠. 지방을 넣은 지방 있는 위치에다가 내가 지방 흡입을 원하면은 지방만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고기에 지방 따로 근육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돼지나 소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피부까지 근육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방하고 근육이 거의 혼재하듯이 있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얼굴에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할 때 삼겹살처럼 여기다 한 층의 지방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 굉장히 여러 층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들어간 지방을 빼려고 만약에 거기를 우리가 지방 흡입기를 넣는다면 그 안에 있는
혈관, 신경, 근육 이런 것들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아. 얼굴에 있는 이 많은 신경들이 다치면 좀 입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지방 흡입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할 때도 여기 지금 제가 질문 잠깐 봤는데 저 밑에 석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 잠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현상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방이. 많이. 근데 지금은 아주 소량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 지방을 채운다라기보다는 깔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지방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넣었을 때 빼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방을 뭐 깔아주든 넣어주든 네네. 간에 뭔가 어디서 하여튼 네. 엉덩이든 어디선 가지고 와다 넣었잖아요. 네. 그 넣는 그 물건이 그 고체예요? 아니면은 그 녹이고 뭐 액체 어떻게 넣는 되는 지방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액체면 주사기로 이렇게 쭉 넣을 수 있을 것 지방 같은데. 이식이라고 하면 그런 주사기로 기름을 쭉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동차 근데 주유하듯이. 네. JYP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오면 기름이 줄줄 흐릅니까? 안 흐르죠. 안 흐르죠. 그럼 그 덩어리를 고체죠. 넣긴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 세포는요 살아있는 세포예요. JYP는 뭐 학교 다닐 때 봐서 우리도 알지만 지방 세포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동그란 세포에 핵이라고 하는 세포질이 이렇게 있고요. 걔가 기름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반지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금반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예. 그 반지처럼 보여요. 그리고 살이 찐다라는 의미는 이 지방 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세포가 기름을 막 먹어서 세포가 점점 커져요. 그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해서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살이 쪄서 지방이 계속 생기는 거라면 지방 세포가 지방 흡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또 왜? 생길 거니까. 또 생기는데.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왜 해요? 근데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에 가진 지방 세포가 100개라면 이거를 한 30개 정도를 줄여주면 내 몸엔 70개밖에 없어요. 또 생기지 않아요. 그럼 70개로 다시 살이 쪄도 원래만큼은 덜 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예. 흡입을 하는 그리고 거구나. 지방 세포가 아무리 커져봐야 이게 축구만 커질 수는 없잖아요. 세포 한 개가. 그럼 막 150kg 막 이렇게 진짜 고도 비만되는 네네. 분들은 지방 세포가 됐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소화기 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지방세포가 많아졌던 경우도 있고 근데 성인이 돼서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나면 그건 지방종이에요. 지방종양.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지방이 막 생기면 혹이 생기겠죠. 지방종이.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방 세포가 예를 들면 100만 개 있고 네. 어떤 사람은 120만 개 그럴 있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화기의 비만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거를 개수를 따질 수는 없지만 네. 원칙적으로 지방의 개수는 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세포 우리가 이식하는 것은 세포예요. 네. 즉 피부 이식이라는 거는 피부 세포를 이식하는 거예요.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모낭 세포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 그쵸? 이식도 예. 지방 세포를 지방 이식하는 세포를 이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얘가 터지지 않게 뽑아야 돼요. 얘 이렇게 소중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한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방을 흡입해서 그 지방을 넣어준다. 이건 일석이조다. 지방을 빼면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하느냐? 우리가 지방 흡입 기계들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지방 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부서지게 할까를 연구했어요. 심지어 그 지방 흡입하는 그 팁에서 초음파를 내보내 가지고 지방 세포를 깨트리는 장비도 있고요. 목적이 다르네요. 예.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사용하는 기계인데 굉장히 빠른 이 떨림이 있어요. 다다다닥 떨려서 그걸로 안에 지방 세포를 터트려요. 그렇게 해서 지방을 빼. 왜? 그래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깨트린 지방을 이식을 하면 잘 살 수 있겠어요? 아, 세포가 못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식용 세포를
채취할 때는 그런 지방 흡입용 기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또 별도의 기구가 당연하죠. 있는 거예요? 예, 훨씬 압력도 적어야 하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니 지방을 막 파괴시키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피부 이식을 하려고 피부를 띄는데 여기를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서 피부를 띄워가지고 붙이면 피부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지방을 흡입하는 기구하고 이식하는 기구를 따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마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지방 이식의 성패의 관건은 얼마나 잘 다치지 않게 뽑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뽑아냈는데 다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원심 분리인데 원심 분리를 해서 돌리면 살아있는 지방 세포는 가라앉고요. 터진 지방 기름은 위로 떠요. 오, 신기하다. 지방 세포를 조심스럽게 잘 흡입해서 그걸 그대로 원심 분리-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돌려보면 원심 원심 분리를 분리를 해서 하면 세포만 모아서 예. 왜냐면 이 기름은 들어가 봐야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위에 기름은 버리고요. 네. 그 아래쪽에 지방 세포. 양질의 것들. 그렇죠. 그걸 넣어요. 그거는 고체겠네요. 그러면 꼭 죽 같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죽 예. 예. 말랑말랑한 예. 푸딩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방을 빼낼 때 큰 관으로 빼내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큰 덩어리로 나오겠죠. 세포를 한 개씩 띄는 건 아니니까 조직이. 그럼 큰 게 뽑은 거는 가는 바늘로는 안 들어가겠죠. 그쵸. 덩어리. 그럼 큰 바늘로 넣어야겠죠. 그럼 피가 날 것 같은데. 많이 날 것 같은데. 섬세하게 넣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너무 가는 걸로 뽑으면 많이 깨져. 많이 깨지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각나. 적당한 크기의 바늘을 뽑아야 돼. 예, 적당한 걸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 이식이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할 건 또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콩기름처럼 바늘로 쭉 뽑아서 쭉 넣는 넣는 거라고 건 생각하시는 아니다.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식. 네. 이식. 그럼 시간도 꽤 오래 걸리겠습니다. 시술을 어, 하는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식의 요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에서 조직이 나왔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넣어줘야 생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걸 빼서 하루 놔뒀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바로 옆에서 그 원심 분리하는 기기가 있고요. 그걸 또 바로 처리해서 넣고. 그래서 보통 얼굴 전체를 시술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걸려도 1시간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까지 보통 한 40분 정도면은 얼굴 정도 시술은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이 지방 이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얼굴살이 빠져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속된 말로 없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또 통통해야 예.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람을 오랜만에 봤을 때 그 사람 확 늙었어 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면 대개는 그 사람 얼굴살이 빠졌을 때예요. 그럼 보통 이제 노화가 시작된 그렇죠. 그런 나이가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층에서도 정말 굉장히 원래 말라서. 얼굴살이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하반신 쪽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서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얼굴에 살 없는 남자분이 엉덩이에 살 있는 경우가 없고 다리에 살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얼굴에 지방 이식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예, 분들도 그것 때문에 정말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는 자기가 면접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 너무 얼굴이 이래서 그러는 것 같다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을 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봤고 의외로 남자분들도 그런 컴플렉스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재료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필러밖에 없죠. 채워줄 수 있는 예. 제품이니까. 근데 이 지방 이식은 그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뭐라 해야 되죠? 이제 흡수된다 네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처음보다 많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 이식은 세포를 이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영구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필러는 몇 달 지나면 다시 꺼집니까? 필러는 우리가 18개월이면 완전히 흡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히루인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그거를 이제 분해하는데 18개월 정도 완전히 분해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부위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지방 이식은요? 지방 이식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모발 이식과 피부 이식 설명을 드렸잖아요. 화상으로 내가 피부 이식을 했는데 이 피부는 그쵸? 모발 이식한 사람이 저 여기 머리 심었는데 이거 앞에 몇 년 지나면 빠져요라고 물어보나요? 그건 물어볼 수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던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그건 빠지지 않아요. 아, 그 진짜요? 뒤로 빠지죠. 진행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식을 통해서 진행을 막을 수는 그럼 없죠. 계속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이식한 계속 해야 되는 거는 거예요? 왜 안 빠지는 거야?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았네. 모발 이식을 생각을 해봐야겠네. 예. 아,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를 표현을 한 거는 근데 왜 같은 세포를 이식하는데 왜 지방만 몇 년 가냐고 물어보죠? 결론은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누구나 나이 들면 빠져요. 얼굴살이. 아. 누구나 나이 들면 얼굴살이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분이 나는 3년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과연 이식 안 하고 3년 지났어도 똑같았을까요? 아, 3년을 더 그렇죠. 유지시켜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원래 있던 게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얼굴살이 찌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방 이식을 고민하는 시점쯤이 가장 흔한 경우는 대개 한 40대 아. 요 정도에서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무렵에 뭐 서글픈 얘기지만 40에서 50 가는 거랑 50에서 60 가는 거랑 사실 노화의 속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막 빨리 없어진다라고 느낀다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방 이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지방 이식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이 세포는 지금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아, 밥을 안 영양분- 주면 아, 그렇구나. 우리 그냥 다이어트해도 얼굴살 빠지잖아요. 다이어트에서는 얼굴살은 제일 안 빠진다면서요? 반대죠. 아, 얼굴살부터 살이 빠지면 빠지는 거야? 얼굴살부터 뱃살이 제일 빠지죠. 뱃살이 제일 안 빠지고? 찔 때는 뱃살부터 찌죠. 다이어트를 안 그게 해봐서. 요요죠, 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방 이식을 설명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지방 이식은 영구적인 겁니다. 영구적인. 단 당신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살이 확 빠졌어. 사연이 있어요. 어디가 아팠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우환이 있었든지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졌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1, 2년 사이에 확 빠지지 않아요. 대신 한 10년쯤 있다가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좀 늙었구나. 이제 빠졌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냥 별일 없으시면 안 하시면 가장 좋고 뭐 한 5년이나 10년이나쯤 있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이걸 했는데 뭐 진짜 뭐 1, 2년밖에 안 가는 것 같아라도 느끼면 그분은 지방 이식을 안 하시는 편이 낫죠.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은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설사병이 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하고 나서 2달 지났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저한테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이식을 못 시켜준 거야. 세포가 못 살아. 그렇죠. 이건 이식 실패한 거야. 환불?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그렇게 선별해서 뽑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그 지방이 다 죽어버렸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지방 세포한테 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얼마나 지나서 생착이 될까라는 거는 그것도 지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아까 지방을 왜 이렇게 되게 얇은 층으로 넣는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방 세포가 들어가서 주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아야 얘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지방을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넣었다고 쳐요. 주변 세포는 영향을 받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세포들은 영향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걸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넣을 때 이 세포들이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많은
혈액순환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계속 이렇게 깔아서 또 테스트리 우리가 같은 거. 예 조직을 볼 때 어디에 혈관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피부가 있고요,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근육? 그렇죠. 근육이 봐도 빨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할 때는 그런 근육층에도 지방을 넣어주고 해서 지방 생존율을 높이는 거예요. 할 듣다 얘기가 보니까 진짜 많죠. 재밌어.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세요.